10억짜리 점심 같이 드실래요? 워런 버핏과 10억짜리 점심을 먹은 한 남자, 가이 스파이어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치로는 40억짜리 점심 식사인 셈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책을 통해 공짜로 수십억짜리의 가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 책을 보는 순간 보물을 손에 넣은 듯 기뻤고 많은 지인에게 선물도 했습니다. 내 인생에 과연 40억짜리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겠는가 하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듣고 이 책을 통해 1%만 얻어갈 수 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 책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고 책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뤄나가는 10억 서재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당신의 실수와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워라. 남의 실수로부터 배우면 더 좋다. 감히 말하는데 이 책에서 설명하는 교훈 중 일부만 배우더라도 당신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책을 만난 건 몇 년 전인데요. 제가 만약 이 지침서를 읽고 그대로 실천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가 높은 주식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었을 때 그 주식을 반드시 사라고 알려주는데요. 최근 한국 시장이 저평가된 PBR 주식이 몇 배씩 오르는 일이 많았었죠. 아마도 제가 3, 4년 전에 보유했던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버핏과 파브라이를 모방해서 그들의 원칙을 지켰다면 제 인생도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잠깐의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도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복귀의 시간을 통해 버핏이라면, 가이 스파이어라면 어땠을까? 어떤 판단을 했을까를 생각하며 가치 있는 종목을 계속 찾아나갈 생각이니까요. 또한 제가 가이 스파이어와 모니스를 통해 워런 버핏이 말한 남의 실수로부터 배운 점, 귀한 가르침은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손대지 않는다.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사고 오래도록 보유한다입니다. 그럼 오늘의 책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과의 65만 $100짜리 점심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렇다고 당신도 버핏과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와 점심을 먹는 대가는 날로 치솟아서 $346만, 현재 기준으로 40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내가 버핏을 특별히 남들보다 더 이해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가 나의 투자 방식과 생활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버핏에게서 배운 교훈을 당신과 나누면 당신도 나처럼 그런 혜택을 누리길 바랄 뿐이다. 인류 대학들은 모든 총명한 젊은이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교육한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다. 이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부도덕한 선택을 한다. 나는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덕분에 분석 기술과 추론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다양한 경제정책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우아하긴 해도 현실 세계에는 전혀 쓸모없는 경제 이론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율적 시장 가설로서 이론상으로는 강력하고 유용하다. 이 가설은 증권 가격에 시장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가정이 옳다면 주식시장에 저평가된 종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익 거래에 의해서 저평가 현상이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므로 몇 년 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워런 버핏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저평가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서 높은 점수만을 추구했으므로 관심 범위가 지극히 좁아진 나머지 내 코앞에 놓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내가 자존심 탓에 배움을 거부했던 사실을 돌아보면 우스우면서도 슬프다.
반면에 버핏은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신을 계속 향상시킨 덕분에 크게 성공했다. 멍건은 이렇게 말했다. 버핏은 젊은 시절보다도 70대와 80대에 여러모로 더 나아졌습니다. 누구든 계속 공부하면 놀라울 정도로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당시 나에게는 버핏이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됐을 때 스승이 나타난다는 말도 있다. 과연 워런 버핏이 4년 뒤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났다. 현명한 투자자의 서문을 통해서, 그리고 로엔스타인이 쓴 전기 버핏 1세기 위대한 투자 신화의 탄생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나는 워런 버핏이 세운 원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 방법에는 투자의 세계를 넘어 어디에나 적용되는 지혜가 담겨 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실수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이 교훈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이 책에 쓴 다른 내용을 모두 무시하더라도 당신의 인생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우연히 발견한 비밀을 말하겠다. 버핏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절실하게 찾던 중 나는 자신에게 단순한 질문을 계속 던지기 시작했다. 워런 버핏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로빈스는 이것이 우리의 영웅을 모델로 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은 영웅을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해내는 것이다. 토니 로빈스가 가르쳐준 관련 기법이 일치와 거울 반응인데 행동은 물론 숨 쉬는 방법까지 정밀하게 흉내내는 것이다. 내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생각은 물론 감정까지도 닮아가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토니 로빈스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 변화 심리학의 권위자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머니, 그리고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굉장히 유명한 저서를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드디어 버핏과의 점심 식사 중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버핏은 미국에서 태어나길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현명한 투자자 번역본이 나오지 않아서 외국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레이엄의 저서 증권 분석이 자신의 성배라고 말하면서 그레이엄이 컬럼비아대에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동료의 압력 등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올바른 핵심 가치를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버핏은 설명했다. 외면적 평가가 아니라 항상 내면적 평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버핏의 뚜렷한 개성 하나는 확실히 자신의 내면적 평가에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버핏은 무엇이 옳은가를 따질 뿐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가도 따진다.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 버핏은 가식도 없었고 억지로 하는 일도 없었다. 이것이 내가 점심을 먹으면서 배운 커다란 교훈이다. 버핏이 강한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 철학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는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견해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으면서 곁에서 보니 그는 자신의 행복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 디저트처럼 사소한 즐거움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는 자신에게 잘 맞아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워런은 천부적인 투자자인 친구인 릭 게런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채는 위험하고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찰리와 나는 큰 부자가 될 것으로 늘 생각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고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으며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버핏은 스스로 조용한 환경을 조성한 덕분에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그는 광기 어린 대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오마하에 머물렀다.
나는 버핏과의 점심 6개월 뒤 취리히로 이사하기로 했다. 고맙게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복제할 수 있는 버핏의 장점이다. 우리는 버핏의 소음을 차단하려고 만들어낸 환경과 절차를 복제할 수 있다. 버핏이 즐겨 말하는 오랜 농담이 떠올랐다. 바비 피셔, 체스 선수를 물리치는 방법은 체스 이외의 게임을 하는 것이다. 투자에서는 내가 버핏을 물리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본받을 수는 있다. 그날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버핏의 장점은 그의 지능이 아니라 그의 본성과 완벽하게 조화된 생활 방식이었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진실한 나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그가 가르쳐 주었다. 나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성공 투자가 단지 대박 종목 발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온갖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지성적, 심리적으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우리는 자신을 아이작 뉴턴처럼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원시적 생존 본능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위험하다. 뉴턴 자신이 이 사실을 인식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도 남의 회사 거품 사건에 휩쓸려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턴은 씁쓸하게 말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더군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내가 실행하고 있는 8가지 원칙, 절차, 습성을 소개한다. 이 8가지로 충분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배운 바를 맛볼 수는 있을 것이다. 주가를 확인하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몇 년 정도는 보유할 주식에 투자한다. 버핏은 주식시장이 내일부터 5년 동안 문을 닫아도 걱정스럽지 않을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인데 주가를 지나치게 자주 확인하면 단순히 매매 충동을 참는 과정에서 소중한 의지력을 낭비하게 된다. 나는 상황을 매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 거의 모두 장기 실적이 필연적으로 좋아질 기업들이다. 바로 버핏이 보유하는 종목들의 특성이다. 객관적인 자료부터 읽기 시작한다. 대개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서 사업보고서, SEC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분기보고서, 위임장 등이다. 이러한 자료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이며 미국에서는 변호사들도 검토한 자료다. 기업은 소송을 원하지 않으므로 신뢰도가 높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노력한다.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통보서도 유용하다. 저도 투자할 때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보기도 합니다. 개장 시간에는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저평가된 우량주 몇 종목에 투자하고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월스트리트는 고객이 움직여야 돈을 번다. 그러나 나와 내 고객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번다. 매수한 주식이 하락하면 2년 동안 팔지 않는다. 워런 버핏과 함께 자선 점심을 먹던 무렵 모니 씨는 이 원칙을 내게 설명해 주었다. 이 원칙은 매우 합리적이었으므로 나는 즉시 받아들였다. 특히 내가 주식을 살 때 더 신중을 가하게 해준다.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버핏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표를 이용하면 투자 실적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20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생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20번 투자한 다음에는 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투자를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정말로 깊이 생각한 종목만 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금융계에서도 더 진보된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다. 나는 이 방식을 버핏 파브라이 방식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주위에 올바른 사람이 많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자선 점심에서 버핏은 모니 씨와 나에게 말했다. 더 나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아무리 뻔해 보여도 아주 명확하게 밝히겠다. 인생에서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어디에도 없다. 모니 씨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무수한 방식으로 놀라운 교육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나는 그가 남에게 베푸는 모습을 거듭 지켜보았다. 그는 남에게 베푸는 이유를 내게 설명해 준 적이 없다. 나는 단지 그가 남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그로부터 배우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 그는 먼저 진정한 관계를 창출하고 나서 상대에게 끊임없이 베풀 방법을 찾았다. 그가 가르쳐준 역설은 우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오히려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이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역설은 우리가 남을 돕는 데 집중할 때 결국 우리 자신도 돕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인생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만큼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버핏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던 죽은 수전의 영향이 컸다. 버핏은 내 나이가 되어서도 나를 좋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 계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버핏이 내게 가르쳐준 모든 교훈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이 투자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지침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친구가 없어. 나는 이런 커뮤니티가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 귀한 점심 식사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핏을 단지 위대한 주식 투자가로 본다면 핵심을 놓치는 셈이다. 자선 점심에서 만난 버핏은 더할 수 없이 친절하고 넉넉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한 수준을 훨씬 초과해서 가치를 베풀려는 의지가 역력했다. 그는 공손하고 다정했을 뿐 아니라 그 자리를 영원한 추억으로 만들어 주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으며 우리에게 얻을 것이 없었는데도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이들은 경매를 통해서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지불한 8억, 10억 가량의 돈들은 자선단체로 전액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워런 버핏이나 모니시 파브라이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한다. 나는 두 사람을 인생이라는 게임의 명인으로 보게 되었다. 지극히 중요한 버핏의 말을 되풀이하겠다. 더 나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더 많은 책을 통해 현자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가치 투자보다 나은 방법도 없을 것이다. 물론 가치 투자도 소외당할 때가 있어서 가장 훌륭한 가치 투자가들도 한물 같다고 무시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치 투자는 매우 건전하고 강력한 투자 기법이므로 결국은 그 영광을 되찾는다. 비이성적 과열은 발생했다가 사라지지만 가치 투자는 영원할 것이다. 가치 투자자는 단순히 요망 종목을 선정하는 전략이 아니다. 가치 투자자라는 용어는 내게는 더 깊은 의미로 와닿는다. 단지 그리니치의 데저택, 부슈타트의 샬레, 반짝거리는 페라리를 살 거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워렌 버핏의 인생이 보여주듯 가치 투자에는 진정한 가치 추구도 포함된다. 돈, 직업적 성공,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부와 육체적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는 행위를 나는 가치 투자자의 외면 여행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런 외면 여행에 지나치게 휩쓸려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소중한 내면 여행이다. 내면 여행은 우리가 최고의 자아가 되는 길이며 인생에서 하나뿐인 진실한 길이다.
이 여행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내가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멍건은 재산이 일정 수준, 1억 달러로 생각됨에 도달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재산 축적에만 몰두한다면 머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템플턴 역시 인생의 상당 기간을 내면 여행에 전념했다. 내면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커다란 성취감도 얻을 뿐 아니라 투자 능력도 더 높일 수 있다. 주식시장은 신기할 정도로 우리의 약점을 잘도 파헤친다. 오만, 질투, 공포, 분노, 자기회의, 탐욕, 부정직, 인정받으려는 욕구 등 우리는 성공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온갖 약점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 내릴 허약한 구조 위에 성공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면 여행이 주는 진정한 보상은 투자 성공뿐이 아니다. 우리가 최고의 자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보상이다. 오늘은 10억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투자서, 아니 인생 지침서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10억 그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책들만을 골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실행할 점 한 가지 꼭 정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고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에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한다면 누구나 10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10억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